이제 3학년 3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접거래예요. 1학년 일반짜리에서는 초과보수, 3학년 3반짜리에서는 직접거래. 이런 거죠. 매도인. 얘가 이제 토지를 팔고, 을이 개공이에요. 중개 의뢰를 했어요.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이제 의뢰인 된 거야. 중개 의뢰했으니까. 급매물로 싸게 내놨대요. 어떻게? 낼름 사야죠. 직접거래. 싸라고 낼름 사면 직접거래 금지행위. 개공은 중개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중개 의뢰인이 급매물로 내놓은 거 내가 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인간적으로 그건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돼 있어. 중개 의뢰인이 싸게 내놓은 거 아깝잖아. 내가 사야지. 못 산다고. 본인 명의로는. 배우자 명의여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했대요. 본인 명의로 중개 의뢰인 거 샀어요. 팔아서 차익 남겼어. 금지행위 2번. 중개 의뢰인 거 사는 순간에 직접 거래. 팔아서 차익 남기면 부동산 매매요. 금지행위 2번. 걸리면 작살나. 안 걸리니까 작살 안 나고 있는 거고. 본인 명의가 아니면. 아까 부동산 매매업 그거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은.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버리면 무조건 직접 거래가 되니까. 사고 팔고 차익 남겼다. 그때 그 상대방은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래요. 친구랑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거래했대. 친구가 내 토지 살래? 살게.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왜? 친구랑 거래했잖아. 친구랑. 그럼 친구랑 중개 의뢰인은 어떻게 구분해요? 아예 고민할 필요 없어. 시험지에 나와요. 친구면 친구야. 100% 친구야 그냥. 친구라고 나오면. 의심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친구라고 나온 게 아니라 친구가 찾아와서 뭐 했다? 중개 의뢰를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다. 그러면 그때는 의뢰인 되는 거죠. 중개 의뢰만 하면 의뢰인이거든요. 거래하면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거니까. 직접 거래. 두 가지 표현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친구랑 사적으로 거래했다. 괜찮아. 두 번째, 친구가 중개 의뢰한 후에 거래했다. 안 괜찮아. 직접 거래. 그리고 얘가 이제 대리인을 보내왔어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수임인,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 대리인, 수임인과 계약하면 직접 거래. 그게 그거. 대리인, 수임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 수족, 손발에 불과해요. 그게 그거예요.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 그게 그거니까. 만약에 대리인과 거래하면 괜찮다 그러면요. 직접 거래 안 생겨. 중개 의뢰인 너 오지 말고 네 대리인 보내.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리인과 거래도 직접 거래가 돼야죠. 그게 그거. 그분이 그분. 중개 의뢰인분들이니까. 또 이제 을이 갑을 데리고 옆집에 갔어요. 옆집에서 중개를 해준 거예요. 얘가 중개를 해준 거야. 얘가 중개를 이렇게.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이것만 괜찮아. 자,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괜찮대. 이거 하나만.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무조건 직접 거래.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직접 거래.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빼고 얘가 중개를 해주면 공정하게 해주겠지 그런 취지래요. 괜찮대. 질문. 둘이 공동으로 샀대요. 괜찮나? 안 괜찮아요. 얘가 중개를 해준 게 아니잖아. 공동으로 사면 얘는 직접 거래, 얘는 괜찮아. 얘는 자기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을이 중개 의뢰인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중개를 해주면 둘 다 괜찮고 공동으로 사면 얘는 직접 거래인데 얘는 괜찮고 자기 중개 의뢰인이 아니니까 결론은 자기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팔았대요. 동의를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죠. 이거 괜찮아요. 팔았어. 흔쾌히 그냥 급매물로 판 거야. 괜찮나? 안 괜찮아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잖아. 동의를 받고 사건 뭐건 상관이 없다고요. 심지어 중개 보수를 안 받았대. 그래도 안 괜찮아요.
중개보수 받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빼고 그렇게요. 아니면 중개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 괜찮나? 그것도 안 돼. 모든 거래가 안 돼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다 안 되고 딱 한 번 했대. 그래도 안 돼. 횟수가 중요한 거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얘는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 한 번만 해도 딱 한 번만 해도. 그리고 이제 계공 본인 소유예죠. 내 거를 거래해야 돼요. 내 거를. 내 게 아니라 배우자 소유래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정말 친절하게 계공 명의다 이렇게 나와요. 계공이 자기 명의. 직접 거래.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는 못 사니까 중개 보조원 사기했어요. 되나? 중개 보조원 사기했대. 직원이 사기했어. 그것도 안 돼요. 중개 보조원도 이 규정이 적용이 돼요. 금지행위가. 중개 보조원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건 다 직접 거래다. 한 가지만 빼고. 그래서 직접 거래가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294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맨 밑에 줄에 대리인도 포함하니까 그분이 그분 적어놔야죠. 맨 밑에 줄에 중개의뢰인을 대리한 자도 포함되잖아요. 대리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다. 그분이 그분. 대리인과 거래하나 수임인과 거래하나. 그게 그거. 옆에 29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러나부터 별표죠. 동그라미 2번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계공일지라도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하는 건 괜찮다고요.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둘이 공동으로 사면 직접 거래인데 다른 계공이 중개해 준 것만. 29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 별표고 이렇게 이거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뭐 틀리시면 안 되지. 사례 문제도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다른 계공이 중개했다 그 말이 보여. 괜찮다. 그거 빼놓고는 다 직접 거래. 중개의뢰인과 모든 거래가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유형은 296페이지에서 양가로 7번인데 투기 조장 행위예요.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 갑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매매, 토지 매매 계약. 전매, 두 번째 매매예요. 제1매매, 제2매매. 매매 두 번 했어요. 이렇게. 제1매매, 제2매매. 매매 두 번 했고 이거 등기를 한 방에 넘겼어. 되나요? 안 되죠. 이거 뭐라고 불러? 중간 생략 등기. 병명의 등기가 생략되고 한 방에 넘어갔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매매 두 번이면 등기 두 번 이렇게 돼 있어. 끝. 이유 불문. 매매 두 번, 등기 두 번 끝. 왜 한 방에 넘기냐고. 투기가 될까봐 못하게 막아놨다고. 이거 중개하면 안 된다. 자, 다른 거 판례 질문 드려볼게요.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갔어요. 중간 생략 등기, 병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병다시 명의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어차피 등기가 순차적으로 넘어가나 한 방에 넘어가나 병다시 명의로 등기가 넘어갈 거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실체 권리 관계 부합해서. 다만 얘가 제재를 받는 것 뿐이지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아셔야 되고 한 가지 더. 혹시 이건 배우셨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갔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이렇게 두 번 받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해서 한 번 받고 등기를 한 방에 넘긴 거예요. 이 등기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등기를 이렇게 한 방에 넘길 때 허가 한 번 받고 이렇게 넘긴 거야. 그땐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두 번 받았어야 돼.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 그때 무효가 돼요. 허가 배제 잠탈이면 그냥 무효가 돼요. 특이하게.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 두 번 받아야 되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한 번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허가를 두 번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허가를 한 번 받고 등기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2번 받아야 되는데 1번 받은 건 적어도 1번의 허가는 안 받은 거잖아. 허가를 배제, 잠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그래서 그 등기도 그냥 무효.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민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중간생약 등기가 나오면 잘 봐야 돼. 그냥 중간생약 등기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중간생약 등기.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약 등기는 무효까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판례죠.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았대요. 이런 상황.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퉁쳤어. 그래서 등기를 한 방에 넘겼대요.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법에 전매 차익이 안 남으면 등기 한 방에 넘겨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매매 2번이면 등기 2번 끝이라니까 그냥. 그래서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미등기 전매하는 걸 도와주면 안 된다. 최근 판례. 얘가 이번에는 요청을 했네. 요청을. 그럼 요청한 저 중개 의뢰인을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 되나? 중개 의뢰인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야. 나 하고 싶지 않았어. 중개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럼 중개 의뢰인 나쁜 놈이잖아. 해달라고 막 쫄라갖고. 금지행위 공범 X.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중개 의뢰인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질문. 그럼 중개 의뢰인이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른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금지행위 공범은 안 된다.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요거는 시험에 2번 나왔네. 중개 의뢰인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했대요. 아니,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인데 일을 되게 잘해. 그래서 알면서도 야 네가 해줘. 의뢰했어요. 알면서. 그럼 무등록 중개업 공범으로 처벌된다. 그 중개 의뢰인. X. 중개 의뢰인은 처벌이 안 돼요. 중개 의뢰인은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는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중개 의뢰인까지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도 안 되고 무등록 중개업 공범으로 처벌도 안 되고 중개 의뢰인은 다른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도 됐고.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있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자, 얘랑 같은 말이 있어.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전매가 제한된 거예요. 전매가 뭐죠? 2번째 매매가 제한됐대.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또 같은 말. 매매가 금지된.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나올지 몰라요. 물론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지. 법조문 표현.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가 전매, 2번째 매매가 제한됐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기가 될까봐 매매 금지. 그 부동산,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 뭐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게 금지행위. 매매를 중개하는 거. 임대 X. 빌려주는 건 투기랑 상관없다. 자, 빌려줄 때 프리미엄이 붙나요? 안 붙어. 그러니까 매매가 금지가 된 건데 빌려줬대. 괜찮다고. 매매가 금지된 거 매매가 안 되는 거지. 매매가 금지된 건데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2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래요. 전매가 허용됐대. 그 매매를 중개했어. 금지행위요? 전매가 허용된 건데 아니죠. 맞췄어요.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봐야지. 매매가 허용된 건 괜찮아요. 2번째, 이건 좀 어려워.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매매를 중개했대요. 개발이 안 되는 토지인데 그 매매를 중개했어. 금지행위? 싸게 파는 건 내가 중개했어. 금지행위? 아니잖아요. 매매가 허용된 거잖아. 그것도. 개발이 금지가 된 거지. 싸게 팔 수 있잖아. 중개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를 중개했대요. 괜찮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으면 되는 거지 매매가 금지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셋 중에 한 가지 표현으로 나와야 된다고.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매매가 금지된. 특히 첫 번째 표현으로 잘 나오더라. 왜? 법조문이니까. 권리 변동이 제한된. 그거.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그렇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양거로 7번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이니까 권리 변동이 제한된,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매가 금지된, 이렇게 적어놔야지. 그거 매매를 중개하는 거다. 자, 이제 작년 나온 거 옆에 있는 제재인데요. 작년 나온 거 어려워. 이제 이게 어려워. 금지행위가 7가지 금지행위가 개공한테는 임등치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개공한테는 임등치. 7금지가 다 1학년 일반짜리건 3학년 3반짜리건 개공한테는 임등치. 제재는 개공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개공이 금지행위를 했대요. 금지행위를. 그 경우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왜 X? 맞다고.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할 수 있다. 맞아. 개공이 금지행위한 경우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임등치란 얘기니까 이게. 7금지가 다 뭘 하든지 간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개공이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 벌금 선고를 받았대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OX. 얘도 맞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다 틀리고 있어. 이것도 맞아. 왜? 자, 이게 지금 뭐를 물어본 건데요, 얘가? 금지행위를 물어봤나요? 아니에요. 주저리 나왔잖아.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 결격사유죠. 결격사유가 개공, 나한테 발생하면 절등치로 바로 취소해야 돼. 금지행위가 2법, 내가 중개사고 쳐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도 결격사유, 절등치. 작년에 이렇게 나왔네. 개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4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대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오,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밑에 거는요. 금지행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결격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위에는 금지행위 그 자체. 이거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 그 자체. 얘는 아직 징역 벌금을 선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임등치. 이렇게도 나왔다고 작년에. 금지행위 한 경우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다. 금지행위 자체는 임등치니까.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되면 한 7월달, 8월달 문제 풀고 막 그때 생각이 막 떠올라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 집에만 가고 싶어. 지금은. 비가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만 생각나. 아무것도. 나중에 되면 이제 공부가 되면 생각이 떠오른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금지행위 위에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거 1학년 일반짜리네. 징역 선고 받고 벌금 선고 받는 거잖아. 막 그런 생각이 떠올라. 3학년 3반짜리니까 징역 선고 받고 벌금 선고를 받는 거잖아. 아 이건 받겠지 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거 안 된다고. 금지행위 이렇게 나오면 얘만 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밑에는 벌금 선고를 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추측을 하면 안 돼. 추측을 하면. 특히 징역 벌금은 지문상에 나왔을 때만 딱 고려를 해야 돼요. 징역 선고를 받겠지 벌금 선고를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고려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거를. 위에 거는 금지행위 자체 임등치. 밑에는 금지행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300만 원 벌금 선고.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그렇게 저 두 가지만 그 위에다 적어놓고 넘어가면 되겠다. 넘어가면 자 이제 299페이지에서 교육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교육은 생짜로 그냥 외워야 돼요. 어떤 뭐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누가 잘 외우나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제가 작년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21문제. 그냥 단순히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19문제. 거의 비슷해. 출제 비율이. 그러니까 이해만 다 하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80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만 다 하고 있으면 50점인 거지. 그러니까 52.5. 암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건 교육 이런 게 생짜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보니까 연수 교육만 잘 외워도 되더라.
연수교육만 302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3번, 302페이지 양가로 3번, 연수교육만 몇 개 안 되니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네? 작년 문제도 그랬고요, 재작년 문제도 그랬고요, 그 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 몇 년 전부터 계속 연수교육만 잘 외우면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라, 이건 못 외우잖아, 우리가. 일단 연수교육을 볼게요. 양가로 3번, 연수교육. 이거 제일 중요한 교육이니까. 자, 연수교육은 동그라미 1번 2년마다 받는 거예요. 2년마다 받는 건데 뭐를 알려주냐면 바뀐 거. 우리 법이랑 제도가 엄청 바뀌잖아. 특히 법은 매년 바뀌고 1년에 막 2번씩 바뀌고 막 짜증난다고. 특히 2차는 세법 계속 바뀌고 막 미쳐버리지. 그런 것들. 2년마다 바뀐 거 알려주라고요. 2년마다 바뀐 거. 법제도 변경 바뀐 거다.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 받은 계공 및 소공 2명. 계공 및 소공 2명이니까 두 번째 줄 2년마다 받는 거예요. 외우기 너무 쉬워. 계공 1명, 소공 1명, 도합 2명. 계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책이 안 나왔지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옆에 표에는 나오거든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줘야 돼. 왜 2년이다? 2명 받으니까. 왜 2개월 전까지다? 2년이니까 2개월 전까지. 1타 3피로 기억하자. 연수교육은 2명 받는다.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2년마다 뭐? 바뀐 거 알려줘. 교육시간 12, 16. 그림 하나 그려놔야죠. 연수교육은 그림으로 좀 외워보자. 연, 이응이에요. 연, 수교육, 시옷이야. 연, 수교육, 이응, 시옷. 연, 수교육은 12, 8룬, 16, 8룬 이렇게 그림으로 연, 수교육은 12, 16. 연, 수교육은 12, 16. 12, 16. 12, 16. 더하면 28. 28 더하면 4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32. 그죠? 실무교육. 연, 수교육은 12, 16. 12, 16.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니까 32. 빼면요? 4시간이네? 빼면 3, 4시간. 얘는 직무교육이요. 뭐 직무교육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빼면 4시간이고 3, 4시간 직무교육. 연수교육 시간만 일단 잘 외워보자. 연, 수교육은 12, 16. 연수교육은 12, 16. 그리고 또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어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밑에. 연수교육 받지 않았대?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어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은 500만 원 과태료. 누구? 계공 플러스 소공 둘 다. 연수교육은 2명 받는 거잖아. 둘 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이게 다예요. 연수교육 내용이. 이 정도는 10월 달에 외우면 되겠지. 시험 임박해서 한번 쳐다보면 될 거 아니야. 연수교육 2명 받는다. 2명이 누구다? 계공, 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또 2년마다 바뀐 거 알려줘라. 연수교육 시간은 12, 16.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굳이 한 가지 더 들면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예요. 국장이 아니라. 연수교육 그 옆에다가 시도지사가 실시 딱 적어놓고.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 자,
앞으로 와서 실무교육을 볼게요. 301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실무교육 맨 밑에 양가로 1번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은 교육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법률 지식이잖아요. 법제도 변경이 아니에요. 법제도 변경은 뭔데? 법제도 변경은 연수교육, 2년마다 바뀐 거.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교육대상, 자, 기억, 등록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공 이렇게 돼 있죠. 중개보조원 X 적어놓고 중개보조원 밑에 있는 직무교육 받는 거예요. 소공 받는 거예요. 실무 하잖아요. 그럼 질문, 자, 이게 문제 이제 제일 문제 많이 나왔던 거, 법인에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 받아. 전원 받는 거거든. 법인에서 이사급이면 전원 받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받아야 돼. 그래서 기억을 다시 보시면 조그마한 가로 내용 있잖아. 첫 번째 줄에 전원 받으라고 돼 있잖아.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전원. 자격증 없더라도 전원 다 받아, 이사급. 그렇게. 그럼 더 어려운 거. 개공은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개공도 X라고 적어놔. 왜? 이미 받은 사람인데 또 받아? 보세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받거든, 이거를. 그러면 등록하면 뭐가 되는데? 개공이 돼 있잖아요, 순서가.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해서 개공이 됐어요. 그 개공이, 야, 너 가서 또 받아. 이건 아니지.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억 뭐라고 돼 있어? 등록 신청 하려는 자잖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록하기 전에 받으니까 개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거다. 등록 신청 전에. 그래서 개공 X, 중개보조원 X. 면제는 왜 여기 너무 쉬워. 실무교육은 실무가 뭐다? 1. 실무교육 실무가 뭐? 1이잖아. 1. 몇 년? 1년. 실무가 뭐다? 1. 몇 년? 1년. 1년 이내면 면제. 실무가 1이니까 1년. 1년 이내 면제. 그렇게 되고. 교육시간은 2832. 연수교육 시간 몇 시간? 연수교육 1216. 연수교육은 1216. 실무교육은 2832.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죠. 실무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옆에 적어놔야 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까지 껴있어.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동그라미 1번 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만 있네. 옆에 법률 X, 중개실무 X. 중개실무를 알 필요 없죠. 중개실무를. 중개보조원은 중개실무 X. 그렇게 되고. 또 직무도 1이니까 1년 이내죠. 응? 마찬가지잖아. 실무도 1이니까 1년. 직무교육도 직무가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이에요. 1이니까 1년.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고. 응? 실무도 1년. 직무도 1년. 연수교육은 2명 받으니까 2년마다.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그렇게. 동그라미 3번 교육 면제 1년 이내 면제고 직무교육 시간은 3, 4시간. 연수교육은 12, 16. 연수교육은 12, 16. 더하면 28. 4시간씩 차이니까 2832가 실무교육. 빼면 4시간, 3, 4시간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3, 4시간. 4, 5시간은 발음하기 힘들잖아. 3, 4시간이 더 쉽지. 3, 4시간. 3, 4시간. 4, 5시간. 힘들다 발음하기. 3, 4시간. 입에 잘 붙어. 12, 16 빼면 4시간이고 3, 4시간 이렇게. 옆에 있는 양가로 4번에 있는 예방교육은요. 필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실시권자가 다 나와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다 나온단 말이야. 예방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온다. 저를 보세요. 예방교육은 실시권자가 다 나와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와. 몇 글자야? 10글자. 그러면 10일 전까지 통지해주면 돼요. 우리 책에 표에 나오고 여기 안 나오니까 10일 전까지 통지 적어놔야 돼. 10일 전까지 통지. 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 10일 전까지 통지. 글자 수만 쓰면 된다고.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안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쓰면 벌써 7글자야. 그러면 안 돼.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통지. 이렇게요. 그러면 질문.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있나요? 통지가 없다. 통지 없어. 왜 통지가 없을까? 1년 이내에 가서 그냥 받으면 돼, 본인들이. 1년 이내에.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그리고 예방교육만 교육비 지원할 수 있어요. 필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자, 예방교육을 빼고 나머지 교육에 국장이 안 나오거든요. 국장이. 그럼 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300페이지 앞으로 와서 보세요. 300페이지. 국장은 양가로 3번 교육 지침을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국장은. 거기 첫 번째 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양가로 3번 첫 번째 줄 맨 옆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는 교육 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 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은 질문. 국장이 예외적으로 연수교육 시행할 수 있다. X. 국장이 예외적으로 실무교육 시행할 수 있다. X. 국장은 교육 지침 마련,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1번 교육, 2번 교육, 3번 교육, 7번 교육. 근데 4, 5, 6 세 가지는 교육자가 안 보여. 4번 강사의 자격, 강, 동그라미. 강사의 자격, 강. 5번 수강료, 수강 동그라미. 6번 수강 신청, 수강 동그라미. 교육자가 없는데 이런 것도 포함돼야 돼. 이런 거까지 나와, 시험에. 별거 다 나와. 강사의 자격, 강, 수강료, 수강, 수강 신청, 수강. 그리고 옆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강, 수강. 강수강, 강수강. 나 어떡할래, 강수강. 혜은이 노래 비슷한 거 있잖아. 감수강인가? 강수강, 강수강.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돼? 강수강. 이 분위기 어쩔 거야, 강수강.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강수강, 강수강. 이런 게 나오니까 별거 다 나와요. 정말로. 낼 게 없으니까 별거 다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된다. 교육 지침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뭐 기억하자? 연수교육. 10월 달이래요. 이제 조만간에 시험장 들어가야 돼. 어떤 교육 보고 계실 거야? 연수교육. 그거 외우고 있어야지. 지금 다 외워봤자 까먹었는데 10월 달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전날 해봐야 되고 외워야 될 것들은. 근데 이제 여러 번 봐놨으면 보는 게 이제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글자들이. 이렇게. 그때 이제 생짜로 외운다 그러면 쉽지 않죠. 그거는. 그래서 미리미리 받아서 친숙하게 해놓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런 거고. 됐고. 313페이지에서 오늘 자격 취소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격 취소까지. 자격 취소. 필수죠. 자격 취소는 별표를 칠해놓고 보세요. 기출된 거 봐. 옆에. 매년 나오잖아. 나오는 것만 나와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격 취소는 모든 거를 절차, 사유, 관련된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314페이지에서 자격 취소, 사유, 파란색 1번. 4가지가 있는데 314페이지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4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자취는, 자격 취소는 어디서 한다? 부, 양, 지, 여기서 한다.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부양지역.
자, 쥐는 부양지역. 부양지역에 산다. 자격 취소는. 부가 뭔데? 1번, 동그라미 1번. 부정한 방법 자격 취소. 부, 동그라미. 2번이 자격증 양도되어. 양. 3번이 자격정지. 지, 동그라미. 자격정지인데 일을 했대요. 아니면 자격정지인데 딴데 취업했대. 마찬가지야.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 정지인데 일을 하거나 정지인데 이중소속 딴 데 취업했다. 취소. 4번 징역. 징역. 역. 부양지역. 징역. 벌금 X. 징역. 무슨 법? 이 법 위반 징역. 다른 법이 아니라 이 법. 중개사고 쳐서 징역. 그래서 자격 취소가 웬만하면 잘 안 돼. 웬만하면은. 이 네 가지만 자격 취소니까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한다. 절대적 자격 취소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격증을 양도했대. 양도돼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액수. 하이한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이한다. 어떤 경우든 하이한다. 자, 두 번째 질문. 얘가 더 어려워. 시험장에서 안 보여. 자격증 양도되어 했대요. 양도되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X. 자격증 양도되어 했더니 등록을 취소하겠대요. X. 맞췄어요. 자격 취소이지. 각자 자기 게 있는 거야. 등록 따로 있고 자격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아, 등록증 따로 있는데 등록증 양도되어는 등록 취소이지.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런 게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이더라. 막 정답은 나오고 해. 최근에 그게 이제 자격증, 등록증 바꿔치기 하는 게 약간 유행해갖고. 부양지역 네 가지만 자격 취소고 315페이지에서 절차는 사전 절차는 청문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청문, 변명 들어보는 건데 어디에만 있냐면 얘가 취소 앞에만, 사전 절차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읓, 여기서 치읓을 따와서 치읓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취취 이렇게 하는 거지. 취취. 취소 앞에 청문이니까 취취. 질문. 등록 취소 앞에 청문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 취소 앞에 청문. 있어요. 취소잖아. 청문이 있어. 지정 취소 앞에 청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취소니까. 자격 취소 청문이 있고 토지 거래가 취소래요. 청문 있다. 그럼 업무 정지 앞에 청문 없다. 정지니까. 자격 정지 앞에 청문 없다. 과태료 앞에 청문 없다. 취소 앞에만 청문. 사전 절차. 그럼 진짜 어려운 거. 취소 한 경우에 청문 실시해야 한다. 취소를 한 다음에 청문하겠대. X. 자, 이미 취소를 했대요. 누가 와? 내 거 이미 자격증이 날아갔는데 누가 와? 그거를. 올 수는 있지. 뭐 들고? 칼 들고서 화딱지 하니까 확 그냥 회 꽂으려고. 그거 아니면 아무도 안 와. 기분 더럽잖아. 칼 들고 온다고. 사전 절차 하고자. 취소하고자. 한이 아니라 하고자. 사전 절차니까. 사후 절차는 양그림의 동그라미 1번. 증반납은 7일이에요. 증반납 7일. 그리고 옆에 적어놔야 돼. 사유서 유.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사유서 유 이렇게 적어놔야 돼. 사유서가 있다.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라도 내야 된대요. 7일 이내. 취소증 반납 7일. 자, 나중에 역시 또 10월달이 된 거야. 이제 시간이 후딱 흘러갖고 7일짜리 좀 외워야 되는데 뭘 외워야 돼요? 세 가지. 7일짜리. 인장 변경 등록 7일. 우리가 하는 건데도 10일이 아니에요.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취소증 반납 7일.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7일. 빨리 7일. 취소증 반납 7일. 또 한 가지가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거래가 빨리 돼야 돼. 전속중개계약은. 정보공개 7일. 그 세 가지를 나중에 외우시는 거예요.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증 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개공. 우리가 하는 건데도 빨리 7일 돼 있다. 증반납 7일.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사유서 내라. 사유서 내라.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가 있다라는 거고. 자, 3번에서 취소권자를 볼게요. 양가로 1번 취소권자. 파란색으로 돼 있죠. 별표를 칠해놓고 매년 나와 이것도. 자격 취소는 누가 하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없어. 거기다 적어놔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자,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자격증 국장이 교부하는 경우 있다. 자격증을 국장이 교부하겠대요. X 없어. 무조건 시도지사. 자격증에 보면요. 시도지사 직인 찍혀 있어요.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전 주소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 직인 찍혀 있다고. 만약에 누가 자격증 보여줬는데 거기 국장 직인 찍혀 있대. 그거 위조한 거야. 위조한 거. 시도지사.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 처음 준 사람이 일 처리 다 하래.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음 누가 줬나만 잘 보는데.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요. 질문. 자격증 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경기도에서 자격증 받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건데?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지사. 무조건이라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하래요. 못하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요.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면 아주 간단해.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예요. 얘가 자격증을 교부한 거예요. 이제 교부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이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거지. 일하고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자격 취소 누가 한다고요? 얘가 한다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교부한 얘가 자격 취소한다고. 얘는 못해. 알려줘야 돼. 이렇게 통보. 알면 야, 얘 사고 쳤어. 취소해.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절차까지만 딱 세팅해 놓으래. 필요한 절차만. 그리고 통보하는 거예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한다고요. 어디까지? 청문까지. 얘가 청문까지는 할 수 있네. 사전 절차니까. 청문한 다음에 통보해요. 그럼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거를 치사하게 바꿔치기하네, 이 사람들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통보한대요. X. 사무소 소재지가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통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은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5일 동그라미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에서 장자 동그라미에서 5일장 이렇게 해. 5일 이내 국장 보고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잖아. 5일장. 장은 며칠마다 5일마다 열리잖아. 5일장 국장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겐 통지하고. 자격을 취소한 다음에 그렇게 하래요. 사후 절차예요. 자격을 취소한 다음에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 높은 사람, 시도지사 친구 통지 이 모든 걸 5일장 5일 이내 해라. 5일. 숫자가 되게 뜬금없어서 잘 나오죠? 지체 없이 X. 왜 지체 없이로 나왔을까? 지들끼리잖아. 관청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니에요. 5일장. 지체 없이 X. 5일장. 그렇게 되고. 관련 제재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야 되고 자격증을 안 내거나 사유서 안 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증 반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외워야 되니까 그때 외우면 되고 자격 취소 효과는 결격 사유할 때 같이 하면 되죠. 질문 드려볼게요. 마치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틀려도 끝내야 되겠어. 자격 취소가 됐어요. 3년간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날라갔대. 3년간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을 못 봐. 3년간. 또 한 명은 누군데? 부정행위가 플러스 5년이고.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 5년. 2명 시험 못 봐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 근데 이제 자격 취소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얘 자격증이 없어, 이제. 자격증이 없어, 3년간. 시험 못 보니까. 중개 보조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못해. 자격 취소는 3년간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다.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 한다. 등록 결격서에 어떻게 이해하자? 넓게. 중개 보조원도 못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31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보면 되겠네요. 1번, 2번 살짝 무시하고 3번, 4번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계공 등으로 종사할 수가 없대요. 가로하고 등록 결격 사유. 동그라미 3번이 가로하고 등록 결격 사유. 동그라미 4번이 3년간 시험 못 보니까 가로하고 응시 결격 사유. 자격 취소 효과는 등록 결격,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다. 동그라미 3번이 등록 결격 사유, 중개 보조원도 못하는 거. 동그라미 4번이 시험 못 보는 거, 응시 결격 사유. 얘만 그래요. 딱 하나만. 다른 거는 이렇게 중복돼 있는 게 없어. 얘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응시 결격, 등록 결격. 시험도 못 보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고. 얘만 그렇다. 그래서 1번, 2번은 무시하고 3번, 4번만 잘 보면 되겠다.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저부터 이제 자격 정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비가 아직도 오늘 모르겠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